지금 여기에 보이는 사진은 25년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두 자매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큰딸의 이름은 오혜원, 작은딸은 오규원, 그리고 경남 통영이 고향인 어머니는 신숙자 씨입니다. 이들 세 모녀를 북한 수용소에서 구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운동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박흥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1520일이 되는 오늘, 저번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떠한지요? 언제 만나게 될지 기약할 수 없고 또다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짐작할 수 없으니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면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어요. 아빠, 나는 혜연이에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함께 생일신 끝에 반응을 꿈을 꿨어요. 저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부디만 건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소리내어 부르는 이름이 납니다. 아빠, 나는 혜연이에요.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12살이 되었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는 알지 않아요. 내가 빨리 커야 어머니 입술도 덮겠는데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젠 물도 깊은 나무도 잘 듭니다.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날 나는 무엇을 선물할 거요. 아빠 안녕. 1991년 1월 11일. 절망하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하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죠. 한편으로는 이제는 죽어버리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오길남 박사. 아내 신숙자, 큰딸 오혜원, 작은딸 오규원. 남과 북을 사이에 두고 가족과 생이별한 지 올해로 25년. 우리 애기들 칠순 아버지의 기억 속에 두 딸의 시간은 11살, 9살에 멈춰 있습니다. 미칠 것 같잖아. 이 애들 이 사진을 두고 보면은 가슴이 정이 오제, 고통스럽제, 꿈도 꾸고 악몽에도 악몽을 갖기도 하제. 오 박사는 북한을 탈출했던 그날 가족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6년 11월 10일 헤어지는 날 아침, 아직도 어둑했어요. 혜원이가 아빠 보고 국회 파크 좀 해달라고, 좀 업어달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속으로 울고 나도 마음속에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어요. 특히 그는 자신을 북한에서 먼저 내보낸 아내의 마지막 말을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이 체제에서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애들은 이제 어리다. 7살, 10살 이러니까 이런 체제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이 그렇게 사그러지지 않는다. 나가라.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두 딸과 아내. 시간이 갈수록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을 북에 둔 채 혼자 탈출했다는 자책감입니다. 그 꿈 많고 예쁜 애기들을 데리고 동북행했던 것은 내 자살 행위이기도 하려니와 내 아내와 딸들을 결국 죽여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항상 그런 가슴 아픈 거, 가책 속에서, 양심의 또 가책 속에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경상남도 통영 신숙자 씨의 고향입니다. 취재진은 이달 초 신 씨가 다녔던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신 씨는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 몇 년도 거죠? 이게 단기 88년부터 91년까지 구회 졸업생이시나요? 구회 졸업생. 그녀가 지나온 삶의 일부는 아직도 모교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분이신가 봐요. 이분이 신숙자. 네. 신숙자 씨의 생활 기록부입니다. 88년도에 입학하셔가지고 단기? 91년도에 졸업을 했네요. 3월 20일 졸업. 네. 성격이 명랑하고 온순 착실하며 타하고의 모범이 된다. 통영여중 9회 졸업생 신숙자. 동기생들도 그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얕은 숙자가 조용하고 얼굴도 하얗고 보조개가 싹 들어가고 얌전하고 예, 요 눈 밑에 핑크색 점이 자만한 게 있었어요. 졸업 앨범 속 16소녀로 남겨져 있는 신숙자 씨. 그녀는 지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신숙자 씨와 두 딸을 구해내자는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주최 측은 이 서명을 UN 등 국제기관에 보내 새 모녀의 국내 송환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예,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같은 입장이에요. 예. 여기서 자랐고 학교도 나왔고 친구들도 있고 터전이 여기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이웃집에 살던 우리 친구가 바로 우리 그 누나가 이모가 지금 실제로 북한 수용소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진 나라가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라는데 정말 숙자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25년째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신씨 모녀. 그들은 그곳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지난 4일 취재진은 수용소 출신의 한 여성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먼저 취재진에게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몇 미터라고요? 길이가 이게? 5m 40이라길런지. 5m 40? 예, 이건 명확하게. 28년 동안 갇혀 살았던 수용소의 모습을 김 씨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이 겪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살면서도 갱을 여기도 아니고 이거 인가가 여기 있고 이게 이거 없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강간당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처벌 안 받나요? 아니 처벌을 관에 누가 줘요? 거기 남자들 처벌도 안 줘요. 다 그거 무슨 간부네 자식들이고 안전원들 보이부고 지도원들 이런 가는데 관에가 무슨 처벌 받아요? 그녀는 수용소 내에서 공개 총살과 고문 그리고 굶주림은 일상이었다고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인간 산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여자가 군복도 못 갈아입고 거리에 쓰러져서 얼마나 굶었는지. 야, 27살이라는데 그 어떤 남자가 그 술을 먹고 토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앉아서 주어도 못 먹어요. 맥이 없어서 일어를 못 나요. 그래서 벌벌벌 이렇게 가서 그걸 그저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 걸 제 눈으로 내가 직접 봤어요. 예. 근데 제가 가슴 아픈 건 뭔가 하면 그 여자한테 그 북한에서 제일 싼 게 강냉이 국수.
이런 건데 그거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제줄 돈이 없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글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여자도. 그렇다면 87년 신씨 모녀가 수감된 요덕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곳일까? 취재진은 요덕 수용소 출신의 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수감됐던 곳은 수용소 내 혁명화 구역입니다. 이렇게 제가 같이 있던데 그냥 혁명화 구역입니다. 예, 혁명화 구역이요. 그다음에 여기가 수감자들 자는데. 수감자들 자는데. 예. 침실인데 침실 자체도 철조망 친 거 보이죠, 이거. 울타리 쳤어요. 철조망이에요, 이렇게. 이 안에 철조망 안에 들어가자요. 죽으면 묻어놓는 골짜기가 이 골짜기예요. 여기다 갖다 사람 무작위를 갖다 묻어놓거든요. 함정을 팠습니다. 너비 5m, 깊이 10m짜리. 그 옆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에 이런 그런 날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꽂히면 사람 바로 죽어요. 5m를 어떻게 뜁니까? 뛸 수가 없죠. 그 다음 이 5m 밖에 전기 철조망이 있습니다. 3,300에 흐르는 전기 철조망. 그는 혁명화 구역 외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완전 통제 구역이 존재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똑같은 사진일 거예요. 여기도 이거 완전 통제 구역이에요. 거기도요? 여기 집들이 사회에 내놓으면 안 될 사람들을 가다 놓는 데가 완전 통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네, 나오는 게 나오지는 못하지. 나오지 못하지. 함경남도 요덕군 제15호 관리소, 이른바 요덕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신씨 세 모녀가 수감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삼엄한 경비와 혹한 속에서 수감자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요덕과 개천 그리고 회령 등 모두 6군데, 수감자는 요덕 수용소 5만 명을 포함해서 모두 20만 명 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은 고사하고 그 존재조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완전 통제 구역은 전혀 외부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혜원과 규원 그리고 신숙자 씨, 이들 세 모녀는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요덕 수용소에서 세 모녀를 직접 목격했다는 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본 기간이 92년 3월부터 5월까지 95년도. 난 말하는 거 진짜 그 여자 말하는 거 집에서 내 한 번 딱 봤거든요. 예, 그건 못 봤어요. 바깥에 나와서도 머리 숙이고 항상 다니고 그 말을 안 해요. 한 번. 막내딸도 이야기 안 해요. 그 맏딸이 이야기 조금 해요. 맏딸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네가 여기 왔다는 거. 수용소에? 예, 수용소 왔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지금이라도 와서 나타나가지고. 혜원이가 맏딸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농장 나가서 일할 때 간부들 말에 의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데 빨리 좀 와서 자기네 좀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구원해달라는 소리지. 아버지만 나타나면 자기네 나간다 아닙니까? 사진 찍어내보는 게 편지도 1년에 2번 쓴다고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아버지가 보게끔 해가지고 가족이 다 여기 잘 있으니까 빨리 오라. 그 아버지를 다시 끌어들이려니까 그런 방법을 쓴다. 나뿐이 아니고. 그는 가족 수감자들이 완전 통제 구역으로 강제 이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주 결정되면 막 나갈 때도 막 통곡하면 나가요. 막 차 탈 때도 막 안타깝다 이거 막 통곡하고. 다음날 차 온다 아닙니까? 트럭이 와요. 퉁친 거. 뭐 짐 붙이고 같은 거 몇 개 좀 싣고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럼 막 통곡하고 막 울고 막 야단해요. 막 강자 태우고 뭐. 강제로 태우고. 강제로 태우고. 그건 실제 그 장면이에요, 그게. 실제로? 예, 외긴 가면 여기서 또 나면 더 못한 데 가는 걸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게. 다른 곳으로 이주되기 전에 계속 울어요, 그게. 계속. 그래서 내가 못 나가누나 하는 거 내가 알았지요, 그게. 그럼 선생님께서 하여간 마지막 본 게 95년도에 본 겁니까? 아마 7월쯤 될 건데요. 95년 7월? 예. 95년 은퇴인가 해가지고 가수들 모두 이렇게
다른 데 옮겼어요. 가족 세대를요? 예, 옮겼는데 거기 같이 아마 갔습니다. 갑자기요? 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새로 갔거든요. 차들이 와갖고 밤에 다 옮긴 거지. 하룻밤새다 옮긴 거죠. 우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니까 일단 다 없다 아닙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짐작이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은 밖에 나갔다 소리도 들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신구역, 완전 정신용. 실명가 아니고 완전 정신. 완전 통제구역 말씀하시죠? 예, 완전 통제구역 나오지 못하는 쪽으로. 오길남 씨, 신숙자 씨 가족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증거와 명분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가장 이게 괴로운 상황일 거예요. 국제사회가 이 오길남 씨, 신숙자 씨 가족 구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일본에서 이 납치자들을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의 사과와 인정을 받고 데려왔는 것과 같은 효과를 충분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아주 풍부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체적인 사람들이 북한 정치금 수용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혜원이 규원이와 그 어머니를 구출하는 운동이 일단 기본이지만 저로서는 이 운동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수감될 당시 오혜원 씨는 만 11살이었고 오규원 씨는 만 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치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정치범 수용소의 가장 비인간적이고 악질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범이 아닌 아이들도 정치범의 자녀라는 이유로 연좌제로 묶어서 수용소에 가둔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닮아 책을 좋아했던 큰딸 혜원, 바이올린을 곧잘 연주하던 작은 딸 규원, 그리고 혜원 규원의 어머니 신숙자 씨. 지금 30대 중반이 되었을 두 딸과 칠순의 어머니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95년 7월 세 모녀가 사라졌다는 증언을 마지막으로 이들의 그 후 행적과 생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혜원아, 규원아, 그리고 혜원이 엄마 죽지 말고 꼭 살아 있어 주오. 아버지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부디만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가 만나는 날 나는 무엇을 선물할까요? 아빠 안녕. 북한 당국은 단 한 번도 그 존재조차 인정한 적 없지만 세계는 모두 다 압니다.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 20년 넘게 오혜원, 오규원 자매와 그 어머니 신숙자 씨가 감금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에 자국민이 억류되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데려왔습니다. 과연 이 세 모녀는 누가 구해야 하는 걸까요? 현장 20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